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좋죠? 완전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한강에서 자전거 쭉 타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데,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자전거 시장에 정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랑하는 자전거 문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랑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자전거 타는 길들이 서울만 빠져나가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매주 자전거를 30km, 100km씩 타는 대회를 열어서 대회 같은 약간 자전거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 나갔었죠.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자전거 타는 문화와 그랑폰도가 엄청난 히트를 했기 때문에 티켓팅은 예사였고요. 오전 10시 땡치고 접속했지만 참가 신청에 실패했다. 요즘 마라톤을 보는 것 같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예전엔 신청 시작하면 바로 마감됐던 그런 그랑폰도 대회들이 1차 추가 접수, 2차 추가 접수, 3차 추가 접수까지 진행할 정도로 참가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강 자전거 길을 내려가다 보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보는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 약간 자전거 라이더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요즘엔 사뭇 풍경이 달라지고 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 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타는 사람들도 이게 한껏 준비를 해서 로드 바이크 아니면 뭐 MTB 이런 걸 타는 게 아니라 이런 따릉이 잠깐 뭐 30분 1시간 즐기러 나오고 바람 쐬러 오신 분들, 그런 라이트한 팬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선 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전거 타는 문화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굉장히 긴 국토 종주길을 잘 닦아놨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진짜 자전거 문화의 불모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길을 한껏 닦아 놓으시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이어지기도 하고 전국으로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확 많아지기도 했고요. 또 특히 요즘에 자전거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한강변으로 자전거 도로 언제나 나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구간별로 다 끊어져 있어서 굉장히 자전거 타는 게 안 좋았어요. 그게 한 10년? 15년 전부터 자전거 도로를 싹 정비하면서 문화 인프라가 확실히 개선이 돼서 자전거 타는 문화가 훨씬 더 이렇게 약간 붐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도보나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문화나 레저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횟수, 또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을 자전거에서 타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전거 시장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실제로 지표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자전거 회사죠. 삼천리 자전거의 최근 4년간 경영 실적, 매출액 800억, 영업이익은 85억, 33억, 23억, 80억, 이렇게 자전거를 팔지만 꽤나 견조한 수십억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알짜 회사로 발돋움할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엔 이런 삼천리 자전거나 또 알톤과 같은 국내 대표적인 자전거 회사들이 그야말로 폭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흑우야, 너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봤어? 요즘에 그냥 삼천리 자전거나 알톤 스포츠가 실적이 죽을 쓰는 이유는 그냥 자전거를 안 타서도 있지만 요즘에 너 다 수입 자전거 그런 걸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자전거 수입이 한 코로나를 기점으로 쭉 올라왔어요. 보통 수입한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는 태무산 자전거도 있다곤 하지만 300만원, 500만원 하는 그런 비싼 자전거들을 의미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그런 수입 자전거들을 파는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이런 회사들의 수입도 국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전년 대비 한 자리 매출 감소면 자전거 회사들 중에서 선방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엔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자전거 수입액이 21%가 쪼그라들었다. 영원한 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만 같던 막 1000만원, 1500만원 하는 그런 초고가 수입산 자전거 회사들이 어떻게 요즘 변하고 있냐면, 요즘에 팬데믹 시기에 한껏 쭉쭉쭉쭉 가격 올렸던 그런 자전거들을 올해는 10%, 30% 판매로 재고를 떨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40%, 50% 가까운 세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자전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하늘리라도 날아? 1,500만원, 2,000만원이나 해? 그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취미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오다. 동네 뒷산에 가지만 에베레스트 등산할 정도의 약간 장비,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가야 되는 민족, 그런 문화가 약간 훨씬 더 코로나를 기점으로 좀 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자전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등산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많이 타십니까? 또 동호회끼리 사람들이 모여서 뭉쳐서 또 자전거를 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자전거 동호회 문화가 서로 어떤 자전거를 사고 이런 게 되게 주된 관심사고 또 이야기 주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자전거 모델 라인을 타냐가 이 동호회에서 약간 내가 얼마나 약간 사냐, 있어 보이고 그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1000만원, 1500만원짜리 자전거를 좀 약간 탔다고 해요. 그렇게 약간 한국의 자전거 문화가 바뀌면서 이런 외국산 수입산 자전거 회사들이 가격을 한때 쭉쭉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함급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약간 메인으로 쓰는 약간 그런 로드 자전거 한 700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거의 이런 거 가격
가격들을 보면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 한 거 보니까 이쪽도 이제 인플레가 엄청 났다. 최근에 수입산 회사들이 싹 다 매출이 반토막 또 망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자전거를 즐겨 타는 문화가 줄어들었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같은 자린이 입장에선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해도 진짜 너무 할 게 많아. 헬멧 아니면 뭐 클릿 슈즈. 근데 이게 뭐 만원 1, 2만 원 하는 게 아니라 클릿 슈즈 30만 원, 타이어 뭐 20 몇만 원. 와, 자전거를 한번 약간 사갖고 타려고 하면 몇백만 원이 드는 취미야. 근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 뜨고 있는 스포츠는 뭔가요? 바로 러닝이잖아요. 물론 여기 러닝에도 비싼 운동화 아니면 마라톤 갈 때는 또 운동화를 새 상품을 사서 가야 된다고 해요. 마라톤 신청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지만 좀 라이트하게 즐기려고 하면 이어폰 귀에 꽂고 아무 운동화 딱 들어가고 오늘 또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진입 장벽이 높은 스포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자린이 입장에 좀 생각이 드는 건 또 자전거가 되게 숙지해야 될 규정이 너무 많아. 한강에 있는 자전거로가 도로 규정을 받는데요. 자동차 도로랑 똑같은 약간 법을 규제를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약간 길이 줄어들면 약간 추월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합법으로 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알아야 될 게 많아.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법적으로는 자동차 도로의 마지막 차선 2분의 1은 자전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또 이게 운전자 입장에선 자전거가 있으면 되게 약간 심기가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입장에선 스스로 약간 불편하고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자전거로를 약간 인프라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딱 여기 무조건 자전거다 하면서 여기 장애물을 쌓아주고 이렇게 딱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자전거 시장이 몰락하고 있냐,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이르고 있는 공유 자전거 바람. 서울은 따릉이죠. 따릉의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생각보다 따릉이가 오래된 사업이에요. 2010년 11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따릉이가 처음엔 야 공유 자전거 누가 타냐, 돈 그렇게 많이 적자 보면 누가 다 내줄 거냐 라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일평균 이용 건수가 1만, 2만, 5만, 6만, 8만, 11만, 12만 이렇게 잘 될 사업이었을 줄은. 이용 건수만이 아니라 점점 따릉이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39만 명이었는데 67만 명, 98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따릉이 사업은 굉장히 적자입니다. 단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6개월권을 끊는 게 한 2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따릉이 가격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제 위치에 딱 해놔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점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1년에 2만 원, 4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서는 이 운영이 적자가 개선이 되질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수백억 대의 약간 누적 적자와 매년 100억 대의 약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따릉이를 타고 또 출퇴근을 하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국민 건강도 좋아지고 되게 좋은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실 자전거를 타는데 따릉이를 타게 되면 이렇게 이런 좋은 자전거를 파는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재밌는 따릉이 관련 통계는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20, 30대가 많습니다. 근데 동호회 가보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젊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전거라는 취미에 들어올 수 있는 고인물들과 뉴비들이 적정한 약간 비율을 유지해야지 취미나 문화가 되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약간 마중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때 우리나라에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되게 비싼 자전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엔 또 훨씬 더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따릉이 문화로 옮겨오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또 좀 건강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주변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약간 내가 돈 더 많이 쓰고 이런 문화에서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취미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